원래 오늘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일방 취소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비난을 하면서 일방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국회 내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입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이제 들었는데요. 의원님은 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거라고 보세요, 이유가? 이거는 물론 그 자체 의미는 있습니다. 네. 맥스 썬더 훈련이 판문점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선언문 제2항 네. 이런 사항을 고려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이유예요? 예, 지금 어떤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네네네. 그 김정은 위원장과 장시간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이 회담 당시에도 비핵화의 방법론 문제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평양 방문 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까지 노동신문에 실렸고 북한은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해 줬고 예. 너무 좋게 간다. 이게 일반적인 그 관측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북미 간에 이제 상호 신뢰를 회복한다거나 예. 이후에 비핵화 문제 이후에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참 우호적으로 얘기가 잘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비핵화의 방법론에서 이견이 생기는 것이죠. 미국이 얘기하는 CVID,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이런 어떤 그 핵 문제 해결의 해법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이거는 뭐 거의 빨가벗고 나가겠다는데 이제 나가겠다 그러니까 장기까지 다 꺼내라는 얘기 아니냐. 예. 말하자면은 그 비핵화의 방법론에는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폼페이오가 그 평양을 갔다 온 이후에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고 네. 주로 경제 이야기, 뭐 미국 기업이 진출할 것이라든지 뭐 남한만큼 뭐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폼페이오가. 그렇습니다. 예. 네. 주로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비핵화 부분도 뭐 잘 되겠지 이렇게 대부분 보는 것 같지만, 네. 근데 이 부분만큼은 아직도 숙제로 남겨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이 어떤 대목에서 그러면 이견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저로서도 네. 워낙 이 문제가 또 고도의 어떤 통치 행위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미국에서 굉장히 그 CVID와 관련한 어떤 여론을 동원한 압박이 유달리 거셌다는 거. 그랬었죠. 네네. 예, 제가 또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은 워싱턴에 갔을 때 소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냉소주의와 회의가 아주 팽배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검증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 인터뷰에서 그랬었죠. 예, 모든 것에 검증을 앞세워가지고 결국은 북한을 완전히 그 발가벗기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이런 어떤 그 검증 원리주의적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에서 저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 사항들을 이야기했고 그런 것이 결국 폼페이오가 평양에 갔을 때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저기 비핵화에 관한 어떤 보다 어떤 강도 높은 압박 네.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서 그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검증과 관련해서 네. 그러면 지금 그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5개 나라의 언론을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근데 네네. 전문가는 지금 초청을 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치열한 지략의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간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엔 이제 비핵화 다 하기로 했고 정상회담 다 하기로 했으니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섣부른 낙관이 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그 지금 말이 북한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존 볼턴 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그 특정해서 이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볼턴 그 보좌관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를 해서 미국의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혹시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네. 볼턴이 좀 말이 심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벗으라는 얘기냐. 네. 이런 식의 어떤 북한 내에서의 뭔가 반감들이 조성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볼턴 같은 경우는 원래 초강경파로서 그렇죠. 북한에 대한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비핵화의 목표를 제시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호락호락 말려들지 않겠다. 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안에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을 한다면 그 반발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군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제가 알면은 네. 저로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 사실 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의 체제 안전 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통 크게 비핵화를 양보하겠다는 네. 이런 어떤 결의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진심을 미국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더 많은 요구 사항으로 이게 표출이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하거나 뺏길 수도 있는 네.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예. 북한 내에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적 고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막연한 추정이고 저로서도 어떤 짐작이지. 네. 이걸 갖다가 북한 내에 누가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저도 아시겠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가 뭐냐면 이제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나왔을 때 초기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를 하겠느냐, 군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숙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군부를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건 기우일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낙관론이 많았는데요. 예. 자, 북한 군부의 그러니까 장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60 내지 70%가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새로운 세대 교체, 물갈이 된 어떤 세력으로 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도 30% 정도 언저리에 되는 사람들은 60대, 70대 장성들이란 말이죠. 이른바 이제 김정일 위원장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걸 갖다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통째로 세대 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음흠. 우리가 아직까지 볼 수 없는 북한의 히든 에어리어, 예. 가려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의심이 들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북한 내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체제 안전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주장하는 또
어떤 수급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이런 점에서 한미 정보 당국의 정보가 과연 완전했느냐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미국 안에서의 강경 매파들의 어떤 여론전 이걸 하나를 지적을 하셨고 북한 안에서 한 30-40%를 점하고 있는 원로 군부들의 반발 가능성 물론 이거 추정입니다만 네, 지금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 아니겠습니까?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돌파할 수 있다는 쪽에 네.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비교적 상황을 잘 이끌어왔고 네. 또 지난 2011년 말부터 집권해가지고 7년 가까이 음흠. 나름대로는 어떤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데 생각보다는 안정이 됐다. 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나름 김정은 위원장이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왔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아있는 30%랄까? 예,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계. 네. 또 아직은 남아있는 어떤 선대의 어떤 그런 유산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국내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국내 정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좀 점검을 할게. 결은 있지만 약간 좀 다른 문제가 그 오늘 나온 이야기가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사안인가요? 이 문제는? 원래 5월 16일 날은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국방개혁안이란 게 뭡니까? 이게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해서 네. 우리의 공격, 방어, 또 제거라고 하는 삼축 체계를 갖다가 완성하는 아주 초강경 그 군사 전략이 담겨 있고 예. 또 송영무 장관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세적 기동 전략. 이거는 이제 지상군이나 공군 전력을 한꺼번에 북한의 심장 지역까지 일거에 기동시키는 네. 공격 우위 전략으로 대폭 선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방어 우위보다는 이제 공격 우위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국방개혁안을 완성시켰는데 네. 그 사이에 남북 관계가 변했고 어쩌면 예. 지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미 마련된 국방개혁을 제가 하지 않고 5월 16일 날 토론 자리로 대체했습니다. 예. 제가 없이 의견 교환만을 하기 위한 자리로 대체했거든요. 그래서 예. 결정된 국방개혁안이 없기 때문에 재검토할 일은 없죠. 단지 초안이 마련돼 있는 이걸 갖고 한번 토론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결정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지금 20일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재검토니 뭐니 토론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다시 어떤 그 조정을 조용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송영무 장관이 지난 1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와서 거의 초안이 완성된 상태였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송영무 장관이나 국방부 일각에서 네. 이런 어떤 애초에 국방 개혁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방부 내 갈등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에도 또 강경파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예. 국방부 내에서도 네. 현재 국방개혁안이 결국 이 정부의 부담이 될 거라는 차원에서 조금 재검토를 해보자는 세력이 있고 네. 그런가 하면 차제 국방개혁안을 좀 무력화해서 어떤 병력이나 부대 수를 감축하는 문제를 무위로 돌리고 싶어하는 세력도 있고 무위로 돌린다는 건 그대로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숫자 유지. 예. 예, 또는 지금에 나온 개혁안이 상당히 공격 우위 전략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마련이 잘 됐으니까 요 안대로 밀어붙이자는 세력도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북한 안에서의 일부 군부 원로 군부들의 반발 가능성을 이제 추정을 하셨는데 같은 어떤 그 틀에서 우리 군 안에서도 어떤 이 강경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김정일 전 예. 선대위원장이죠. 지금 위원장의 선대가 예.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 북한 군부를 가리켜서 2급 보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좀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쪽은 그쪽 내부의 정권 유지를 하기 위한 국내 정치가 있고 네. 우리도 말하자면 이 안보 보수 세력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 점은 우리가 내부에서 통합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런 국내 정치와 평화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수영영무 국방장관이 지금 제압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선택의 기로에서 네. 지금 어떤 결정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황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매우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형국이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누차 말씀을 드린 만사부려튼튼이라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을 다시 한번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가 정말로 평양에서 이상기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바로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공개됐다는 점에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좀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 좀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 사항들을 이야기했고 그런 것이 결국 폼페이오가 평양에 갔을 때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비핵화에 관한 보다 강도 높은 압박 네.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잠깐만요.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서 그 이견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검증과 관련해서 네. 그러면 지금 그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5개 나라의 언론을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근데 네네. 전문가는 지금 초청을 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치열한 지략의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간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엔 이제 비핵화 다 하기로 했고 정상회담 다 하기로 했으니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섣부른 낙관이 금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김계관 외무상 제1부상의 지금 말이 북한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특정해서 이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를 해서 미국의 오크리지로 가져와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혹시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원래 오늘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일방 취소한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비난을 하면서 일방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국회 내 대표적인 외교안보통입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 훈련을 이제 들었는데요. 의원님은 네.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거라고 보세요, 이유가? 이거는 물론 그 자체 의미는 있습니다. 네. 맥스 썬더 훈련이 판문점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선언문 제2항 네. 이런 사항을 고려한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떤 이유예요? 예, 지금 어떤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네네네. 김정은 위원장과 장시간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이 회담 당시에도 비핵화의 방법론 문제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네. 볼턴이 좀 말이 심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벗으라는 얘기냐. 네. 이런 식의 어떤 북한 내에서의 뭔가 반감들이 조성이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볼튼 같은 경우는 원래 초강경파로서 그렇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수준 높은 비핵화의 목표를 제시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호락호락 말려들지 않겠다. 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안에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을 한다면 그 반발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군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제가 알면은 네. 뭐 저로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 사실 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은 하나의 그 체제 안전 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통 크게 비핵화를 양보하겠다는 네. 이런 어떤 그 결의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진심을 미국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그 더 많은 요구 사항으로 이게 표출이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하거나 뺏길 수도 있는 네. 이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예. 북한 내 이런 얘기 하고 있죠. 폼페이오가.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주로 그런 이야기 중심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비핵화 부분도 뭐 잘 되겠지 이렇게 대부분 보는 것 같지만, 네. 근데 이 부분만큼은 아직도 숙제로 남겨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이 어떤 대목에서 그러면 이견을 보이고 있는지까지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저로서도 네. 워낙 이 문제가 또 고도의 어떤 통치 행위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질 못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미국에서 굉장히 그 CVID와 관련한 네. 어떤 여론을 동원한 압박이 유달리 거셌다는 거. 그랬었죠. 네네. 예, 제가 또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은 워싱턴에 갔을 때 소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어떤 냉소주의와 회의가 아주 팽배해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검증 원리주의자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저희 인터뷰에서 그랬었죠. 예. 모든 것에 검증을 앞세워가지고 결국은 북한을 완전히 그 발가벗기겠다는 결의로 가득 찬 이런 어떤 그 검증 원리주의적 사고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에서 저는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는 대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평양 방문 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진까지 노동신문에 실렸고 북한은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해 줬고 너무 좋게 간다. 이게 일반적인 그 관측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북미 간에 이제 상호 신뢰를 회복한다거나 예. 이후에 비핵화 문제 이후에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참 우호적으로 얘기가 잘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비핵화의 방법론에서 이견이 생기는 것이죠. 미국이 얘기하는 CVID,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이런 어떤 그 핵 문제 해결의 해법에 대해서 북한으로서는 이거는 뭐 거의 빨가벗고 나가겠다는데 이제 나가겠다 그러니까 장기까지 다 꺼내라는 얘기 아니냐. 예. 말하자면은 그 비핵화의 방법론에는 아직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었어요, 사실? 아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폼페이오가 그 평양을 갔다 온 이후에도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고 네. 주로 경제 이야기, 뭐 미국 기업이 진출할 것이라든지 뭐 남한만큼 뭐 잘 살게 해주겠다.